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신년대담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김기환 총영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좋은 계획 많이 하셨습니까? 예, 2016년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기환 총영사께서는 개인의 소망도 있겠습니다만은 고국의 발전과 또 동포 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국의 발전이 결국 그 동포 사회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죠. 새벽 벽두부터 갑자기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이게 사실 북한이 4차 핵 실험 이걸 할지는 사실은 예측을 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놀랍고요. 보통 1차, 2차, 3차 핵실험 때는 그래도 사전에 통보 조치도 하고 그렇죠.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전격적으로 신년사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도 전혀 언급이 없이 바로 며칠 후에 핵실험을 하고 또 수소폭탄이라고 또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네.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참 알 수 없는 북한이라고 하지만 정말 알 수 없는 북한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그 정책을 가지고 남북한의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노력해 왔잖아요. 예. 특히 2016년에는 더더욱이 남북한의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새해부터 북한이 저런 난리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정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남북한의 정책이 셧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좀 정책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대북 정책 기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신뢰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해온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대화 기조로 나오든 아니면 이와 같이 굉장히 좀 벼랑 끝 전술의 어떤 아주 나쁜 전술로 나오든 그거를 대처해 나가는 기본 아주 일관된 그 기조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결국은 북한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냐,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러한 건데 이번 핵실험은 신뢰가 별로 그렇게 쌓이지 않는 나라다라는 기조를 강화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에 4차 핵실험의 그 돌발적인 행동은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경고까지 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아마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우선 기본적으로 북한 핵실험은 이게 수소폭탄 그 실험인지 아니면 좀 더 그 효율이 높은 원자탄 실험인지 그건 불문하고 유엔 안보리 그 결의안과 제재 조치를 정면 위배한 거고 국제 평화와 이 안전을 심각하게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에 상응하는 분명히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의지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바마 대통령님하고 통화를 했고 오늘은 그 아베 총리랑도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안보리에서 신속히 좀 더 강화된 아주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대북 제재 조치가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강경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요. 이번에는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좀 내고 있잖아요. 좀 강력하게 좀 이번에 좀 제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문제는 이제 안보리는 우리 동맹국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북한의
어떤 좀 우호적인 정책을 네.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특히 그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은 5나라들의 그 거부권이 네.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그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종류의 추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히 저 그러니까 일종의 굉장히 서프라이즈라고 그렇죠. 그럴까, 이러한 하여간 굉장히 논란, 사전에 예고도 없었기 없었던 네. 그러한 상태로 이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북한이 중국을 우호적인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아마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고요. 예. 전과는 틀릴 것 같아요. 예,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도 굉장히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나는 의미에서 굉장히 아주 쿨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이걸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경고까지 했잖아요. 예, 핵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예. 그런데도 예고 없이 이런 장난을 했기 때문에 전과는 달리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강경히 아마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뭐 일단은 첫 번째 그 대변인 논평이라고 대변인 성명에 네. 의하면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라는 아주 객관적인 논평, 아주 엄중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경에서도 그 중국 외교부장이 네. 그 지재룡 북한 대사를 여러 동료 대사들 앞에서 그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굉장히 못마땅한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과거와는 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겠고요. 이제 어떻게 안보리에서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어떤 형식으로 이게 협조를 해올지 이거는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뭐 아직 뭐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분명한 강경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에 특히 남한의 경제에 큰 타격이나 또 영향은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금융,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 국내에서는 거시경제 그 회의를 열어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이 단기적으로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조금 이 중국 핵실험의 변수가 뭐 굉장히 정치적이거나 지정학적으로는 중요한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네. 그동안 뭐 3-4차례나 해왔고 이번에 4차례에서 그동안 학습 효과도 있었고 네. 뭐 그다지 크게 이 북한 관계를 크게 생각해서 한국에 대한 네. 어떤 신용 등급이라든지 어떤 한국 경제의 전망을 좀 우려하는 그러한 목소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사태가 엊그제 일어나고 나서 뭐 일시적인 그 증시의 변동은 약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예, 그게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증시가 네. 지금 저 서킷 브레이커 네. 이런 게 발동이 계속되고 지금 중국의 그 증시라든지 경제가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사실 그거하고 이게 겹치는 바람에 네. 이게 북한 핵실험에 따른 영향인지 아하. 중국의 그 증시라든지 경제의 그 전망에 따른 우리 경제의 그 영향인지 그거는 뭐 후자 쪽,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영향에 따른 우리 반응이다 아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핵실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핵실험 문제는 좀 네.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제한적이고 단기적이다. 그리고 이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나라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까지의 관찰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로서는 이제 고국이 어찌 됐든 우리의 친정이 잘 살아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분단된 한반도가 늘 염려스러운데 이번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된 김에 좀 남북한의 새로운 좀 재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통일의 변화를 갖는데 이번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그 바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지난 그 8.25 그 합의, 남북 간 네네. 합의가 네. 이전에 그 목발 그 지뢰 사건으로 네. 인해서 굉장히 위기 국면으로 치달았다가 그 대반전을 해서 그 남북 간 아주 적극적인 합의로 그 귀결이 됐는데 뭐 그거하고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네. 없습니다만 북한의 이번에 4차 핵 개발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그 경각심과 제재 수준이 강화되고 북한이 그 핵을 정말 포기를 하는 게 경제 발전 또는 그 정권의 그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반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그 북한 핵실험이 그 엄중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제재와 그 아픔을 북한 정권이 느끼도록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벼르고 있었고 사실 많은 국제적으로 그 많은 나라들이 벼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오히려 좌충수를 두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북한의 핵 문제는 이제 좀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김기한 총영사님과 함께 자리했는데 벌써 여기 오신 지 1년이 가까이 되셨죠? 예, 한 8개월이 그렇죠. 좀 넘었습니다. 네, 지난 8개월 많이 분주하고 바쁘셨는데 회고해 보면은 좋았던 일도 많았고 좀 어려웠던 기억도 많이 있죠. 예. 뭐 우선 뭐 지난 8개월의 기간이 제가 뉴욕 총영사로서 제 업무를 해나가면서 계속 들어가고 넓히고 하는 그 일의 연속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전체를 조감하기보다는 아직도 계속 넓히고 있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네. 제 솔직한 소감이고요. 그만큼 뉴욕 그 동포 사회, 그다음에 뉴욕과 한국과의 관계가 다양하고 깊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여기 뭐 뉴욕의 한국과 뉴욕과의 관계 또는 한미 관계가 여러 측면이 있었다만 그게 경제, 문화, 뭐 공공 외교, 미디어가 여기 많으니까요. 그래서 띵크탱크도 있고 그래서 정무, 경제, 문화 이런 아주 주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업무의 중심에 사실은 동포들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40여 년간의 우리 동포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변모를 겪어 왔는데 첫째는 뭐 1세대 분들이 여러 가지 뉴욕에서의 각 직능 단체별로 하여간 이렇게 열심히 뭐라 그럴까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셔서 하여간 2세대 또는 1.5세대들이 또 이제 부모님들의 공을 입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잘 받고 사회에 많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출을 해서 또 1세대와는 다른 또 2세대, 1.5세대의 새로운 또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우리 뉴욕 동포 사회에 아주 깊고 다양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들이 미국의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아주 정말 두각을 나타내서 활동하는 걸 보면 한미 관계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것들을 보시고 깊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한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성실 근면으로서 열심히 잘 살고 잘 정착을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열심히 자녀 교육들을 잘 시켜서 뭐 주류 사회에 진출시키는데 크게 또 앞장섰고 또 많이 진출해서 크게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예. 또 고국에 이바지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변화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것이 한국에서는 이제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이라는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정책을 많이 이렇게 변화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뉴욕 속에서도 우리 한인 동포와 또 한국 정부 간에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 만들어가야 되는 노력과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총영사께서. 예, 사실 뭐 그 총영사관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그 동반자, 그 파트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정무, 경제, 문화, 동포 이런 각 분야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5만이라고 하는 그 뉴욕 동포 사회가 동북부죠. 동북부 네. 그 동포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좀 한인회가 이게 지금 리더십이 분규 상태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해나갈 수 없는 게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뉴욕에서의 그 한국을 알리고 한국과 뉴욕과의 관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진척을 시키면서 이러한 파급 효과가 동포들, 특히 그 새로운 세대의 그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에 제가 한 1년간 우리 여기 이제 뉴욕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국내에서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창조경제, 문화융성 이런 것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정책 목표시고 또한 뉴욕이 바로 그 가장 앞서 있는 가장 세계의 중심지면서 한국의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기관들이 각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영사관뿐만 아니라 문화원도 있고 예를 들자면 코트라도 있고 관광공사도 있고 한식 AT센터 한식 세계화와 관련된 그 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키디라고 보건산업진흥원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공공기관들도 있고 또 이제 또 사기업들 여러 가지 뭐 우리 무역협회라든지 코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쪽에 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과 업계 또 뭐 우리 동포에서도 하는 행사가 있으면 다시 해서 금년도에 그 사업들을 한번 캘린더를 작성을 해서 금년 내내 어떠한 사업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협업을 하고 시너지를 주면서 사실 뉴욕이라는 데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퀄리티를 중시하는 그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대충 한두 개 해갖고는 이게 한강에 배 지나가듯이 그냥 그때만 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하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기관들이 여러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금년도에 하는 사업들을 서로 알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같이 시너지를 주면서 같은 방향으로 좀 같이 노력도 해보고 그리고 그 예산도 사실은 그 좀 부족한 가운데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예산들도 조금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좀 행사를 좀 크게 해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해보자, 협업을 해보자 하는 그런 거고요. 그게 지금 1월 말 2월 초쯤에는 그 유관 기관들이 모여서 한번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좀 일정 부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벌써? 저희가 준비를 네.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계속 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초용사관의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유관기관들의 그 이게 또 참여하는 그 그렇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그 저희가 1월 말 2월 초에 발표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참 그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인데요. 우리 동포사에서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예. 하는데 사실 양적으로 많지만은 질적으로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문화 도시라고 하는 뉴욕에서 우리가 질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고는 우리의 가치를 보여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힘이 합쳐져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총영사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동포 사회에서는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네. 그 제가 이제 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1년 내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요 공공기관들이 해나가는 사업들을 한번 캘린더를 만들고 네.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오픈, 그러니까 열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플랫폼이 좋으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플랫폼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해나가는 그 사업들이 민간이든 동포든 아니면 본부에서 서울에서 당초에 뉴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는데 한번 해보자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러한 기관들도 있으면 우리 그 캘린더 열린 그 플랫폼에 네. 같이 동참을 해서 이게 계속 살아서 연말까지 가는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작년에 9월달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우리 문화원을 방문하시고 뉴욕이 문화의 거점이고 창조 경제 문화 융성의 거점이니까 좀 총영사관과 문화원이 좀 좋은 사업들을 좀 리더십을 갖고 해나가라 이런 말씀을 특히 여러 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사업들은 그 문화 인증 대통령께서 특히 그 옷걸음으로 이렇게 네. 하는 문화 인증 그 마크도 또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들은 또 우리 문화 인증 마크를 또 부여하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좀 모범 사례도 좀 나중에 한번 표창도 하는 그러니까 아주 인정을 해주는 그러면서 전체적인 뉴욕에서의 그 퀄리티 프로그램을 선도해 나간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확산을 통해서 그 우리 동포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게 이제 뭐 창조 경제라면 스타트업서부터 뭐 예를 들면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는 뭐 한국 알리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사업, 한식 사업, 네. 패션, 뭐 K-pop, K-pop, 뭐 있죠. 전시, 그다음에 그 영화 네. 이런 것들이 망라되는 그야말로 경제, 문화, 그다음에 한국 알리기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망라되는 그러한 하나의 좀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네. 그런 게 한국의 문화라든가 다양한 문화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질적인 변화라든가 가치를 좀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정받는 데 있어서 조금 미진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가치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제 창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의 또 관광 산업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무튼 다양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뉴욕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정체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보기관에서 총영사께서 주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코리안 페스티벌이든 위클리든 무엇인가 뉴욕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대단한 아마 그 효과를 생산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1년에 5천만 명 이상이 관광객으로 오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코리안 위클리의 그런 질적인 것들이 만약에 전시되고 공연되고 보여진다고 하면은 아마
대단한 우리 코리안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이 이제 코리아 윅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 코리안 윅은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1년 연중 내내 그 캘린더 그 플랫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10월 초쯤에 이제 우리가 국경일도 있고 또 우리 코리아 퍼레이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행사들이 집중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쯤에서 한번 일주일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한국 관련 행사들을 좀 클라이맥스로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은 고려가 되고 있고요. 네. 아직 어떤 사업을 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참여하는 기관들의 또 의사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지금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연중으로 1년 내내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그러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그때 또 이렇게 좀 모일 때도 있고 전반적으로 산발적이지만 그래도 같은 팀으로 이렇게 연중에 연중에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획을 해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예. 어떤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쉽겠습니까? 어떤 늘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떤 좀 심한 성장통이 있다 하더라도 재임 기간에 우리 김기한 총영사께서 계시는 동안에 좀 꼭 그것을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동포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큰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우리 동포들이 알고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알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영사관 하면은 이제 동포 사회하고는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사실상은 동포들의 민원 문제, 다양한 민원들,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의 민원이 이루어집니까? 예, 제가 지금 뭐 나오기 전에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그 최근 작년 1년 통계가 49,291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5만 건에 가깝습니다. 예.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직원은 그 우리 정규 그 영사가 저 말고 한 25명. 네. 그다음에 행정원이 꼭 민원실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행정원이 한 40여 명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한 70명에 가까운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5만여 건의 민원을 해결한다라는 것이 매우 많죠? 예, 사실은 그게 우리 전체가 우리 영사들 전체가 그 일종의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가 날 때도 민원실이나 사건 담당 영사가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까지 포함해서 25명 영사가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거에 신속 대처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얘기를 좀 쫙 하고 싶은데 제 후배가 그래요. 형, 총영사관이 너무너무 친절하대. 그래서 뭐가 친절한데 뭐 컴퓨터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손으로까지 해서 아주 친절하게 해주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혼났다고. 총영사관의 친절함은 옛날하고는 아주 너무 차이가 많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대표적으로 제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마 동포들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서운한 얘기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 5만여 건이 그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동포분들은 아마 처음 아실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건수인지를 아마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데 자국민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게 그런 좀 지적도 해요. 예, 사실 그 모든 사건 사고를 예방해서 사고가 없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그걸 인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우리 박기남 형사, 우리 경찰 주재관입니다. 네. 박기남 형사가 또 우리 NYPD, 또 네. 뉴저지의 또 경찰, 한인, 동포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있고, 네. 그 신속 그 대응 체제가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 모든 사건 사고를 그 망에 의해서 다 초동 단계에 대응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뭐 주말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이렇게 인지하는 그게 조금 늦어질 수가 있고, 그게 뭐 열에 한두 개는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누락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처를 못한 사건 사고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호자들이나 이제 피해자 가족들한테 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NYPD라든지 그 법 집행하는 담당관들하고 이제 면담도 주선하는 과정 네. 속에서 우리 법관행과 그 집행관행과 미국의 법 집행관행의 차이에서 네. 나오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러한 조금 차이점도 좀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일부는 왜 이런 게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쪽에 조금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하여간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같고요.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몇 개의 지적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예.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 70여 명 이상을 또 해결한 그 예, 부분이 있죠. 예, 네. 지금 뭐 작년에 75건의 사건 사고가 약간 있었고요. 복잡한 부분이죠. 외교적인 문제고 또 예, 이게 법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뛰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좀 우리 민원 업무에 더 신경 써주시고 자국민 보호에도 더 신경 써주시고 또 예, 예. 아까 말씀하신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리는데 크게 좀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구두 뒷급이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새해에는 구두 선물을 좀 받으셔서 동보살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뭐 구두는 제가 공관장 회의 들어가면 네. 서울에 제 굽을 갈아주시는 아주 네.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네. 그분이 아주 좋은 굽으로 갈아주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뉴욕 총영사관의 김기환 총영사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동포사의 새로운 2016년을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